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차정점 찍는 건데요. 언제 방송될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문재인 너는 잊혀질 수 없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고TV를 시청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정이 화목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시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리 드립니다. 문재인이가 저번 신년회견에 나와서 한 말이 있죠. 나는 대통령을 끝내면은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한 말인데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의 말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처참할 것이며 이승만보다 더 처참할 것이다. 지금이 1979년이 아니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종언을 고하는 것은 불가하겠지만은 저는 섬찟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카다피하고 리비아가 미국에 대해서 황전을 불사르며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국권을 뺏기고 도망다니면서 둘 다 땅구더기에서 나와서 민중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밟히고 두드려 맞고 끌려나왔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점잖고 선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지만은 최소한 추씨와 문씨의 물꼬는 그 정도가 돼야지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무너뜨린 이 문제는 그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법적인 재단을 받기 전에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부터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은 그래도 국민은 조금 용서하겠지만은 강력한 문씨 홍위병 바퀴벌레들의 돌진에 의해서 문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야권과 국민의 사기를 치며 오로지 야권을 조롱하고 그죠? 무기력한 야권을 조롱하고 국민들에게 적의를 뿜어대면서 나에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이다 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용서할 것인가? 근데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가 대통령을 가져오면 공수처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공수처를 우리의 보검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을 찍어낸 아주 악행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는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대통령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를 갖다가 과거와 영화만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과 과오를 국민들에게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야권,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같은 경우가 어제 그 비상시국연대에 가서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안철수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라도 안철수는 당장 김종인 씨를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리죠. 문재인의 머리 위에 앉은 사람은 야권 통틀어서 김종인 씨 하나뿐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과 대직할 만한 정치력을 가진 친구는 김무성뿐이 없다. 제가 김무성, 김종인 씨를 팬으로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라도 고고TV가 영혼을 팔더라도 문재인의 정권을 갖다가 척결하고 처단하고 우리 보수 중도 상식적인 국민의 정권을 세우자는 사람입니다.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제적 287명에 찬성이 187명, 반대가 99명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홍천이 하나만 기권을 해버렸죠. 부표도 던지지 못했어. 기권했어. 그리고 12월 10일 날 오전부터 전 언론의 사이드 기사로 나오는 게 주호영이가 그 태극기 부대를 찾아가서 정권 퇴진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로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자, 동아일보 보면은 제가 동아일보를 많이 뭐라 그러죠? 비판을 하죠. 동아일보는 언론 기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든 신문에서 동아일보가 가장 이상한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단다고 전면으로 언론의 첫째 임무는 비판이에요. 비판. 국민 여론을 전달해 주는 것, 그 이상의 비판이 있어야 되는 게 언론인데 문정권을 비판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 한국, 세계, 국민, 서울신문도 문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향신문마저도 한겨레마저도 문재인의 비리나 잘못된 게 나오면 비판을 하는데 동아일보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썬데이 서울같이 변해 있더라고. 썬데이 서울같이. 고고TV가 지금 조선, 중앙, 동아, 문화 이렇게 링크 시켜놨어요. 인터넷에. 동아일보 보면은 희한한 그 잡스러운 걸 갖다 헤드라인으로 달아. 기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연예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달 때가 있고, 건강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달 때가 있고, 아주 조악해 신문이. 모든 신문 중에서 가장 지금 조악한 신문이 동아일보로 변했더라고. 문재인 들어와서 무슨 약점이 문재인한테 잡혔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동아일보 필진, 과거의 논설위원들, 현직 논설위원들 그런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치 전문 기자들이 사설 칼럼을 쓸 때 보면은 비수 같은 걸 간혹 하다 써요. 근데 일반 기자나 동아일보 경영진은 지금 썩었어요.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그거는 제가 웬만하면 읽어보는데요. 거기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납니다. 문재인 그대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 이거는 고고TV가 벌써 2번 찍었어요. 작년부터. 문재인이 그 말 나오면서부터.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15년 심리학자 김태형은 심리적 의존 상태가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진단한 적이 있다. 심리적 의존 상태가 필요한 정치인이다 하고 심리학자가 그랬는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터지고 난 뒤야 김순덕이는 그 말의 뜻을 알고 놀랐다. 또 이 심리학자 김태현이라는 자는 문재인에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대선 전에 내놨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서 분석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즉 문재인은 가난한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느라 아프고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다. 그죠? 정확히 분석했죠. 이 심리학자가.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은 문바의 끔찍한 사랑이 대통령에서는 양념인 이유다 하고 김순덕이가 일가를 하는데요. 이것도 너무 후하게 점수 준 거야. 문재인 그 자체는 사악하면서 바보다. 원래 사악한 심성이 있었는데, 그죠? 착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악한 심성으로 똘똘 뭉쳤는데, 20대를 보세요. 닭장에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 장학금이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 그 당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저것들 돈이 없었다고, 재정이 딸렸다고, 그래서 돈만 주면 들어가는 대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재정의 60, 70%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 대학이 그런 대학이에요. 사립대학들. 연고대도 그 당시에 지금도 재정 지원을 받죠. 우리 세금으로. 그런데 그래도 연고대는 그래도 좀 좋으니까 애들이 많이 몰리고 그랬지만은 전에 중앙대, 한대 경희대 이런 데는 쉽게 말해서 서울 부르주아들이 돈만 갖고 있으면 들어가는 대학교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이재명이가 닭장에 갇혀서 장학금 생활비 받아서 공부한 건 우리 세금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가 그 닭장에 갇히면서 추미애하고 문재인을 보세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관도 아니지, 자기만의 아집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악한 생각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요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얘는 뱀의 머리를 갖고 있었다. 뱀의 머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TV 시청자나 저 같은 경우에 아주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것들이 지배를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뱀의 사악한 머리에 지배를 받는가? 이런 것이죠. 정치인의 제일 꼭대기 리더들은 현명하고 똑똑하면서 현명하고 대중과 어울릴 수 있는 심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진의 편,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공격하면은 방어 모드가 아니라 상대편에 대한 공격 모드로 간다는 거죠. 이재명이 하는 짓 보세요. 지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받아치잖아. 고슴도치 같이. 추미애 보세요. 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잖아. 문재인 보세요. 날 건드려? 나는 물러날래. 문씨 홍위병 바퀴벌레 앞에서 방어막 치죠. 이런 행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으로 현직에 있는 이 나라가 국민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폐해가 심각하겠어요. 국민은 똑똑해. 너희보다 똑똑해. 그래서 문재인이 너희 본 모습을 봤으므로 추미애 너희 본 모습을 봤으므로 국민들은 너희를 법정에 서기 전에 반드시 돌팔매질이나 짓밟는 과정을 한번 거칠 것이다 하는 게 저예요. 저 같은 생각이에요.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요? 광화문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광화문에 나와서 퇴근길에 국민들과 소주잔도 게으리면서 황시 수시로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도 하겠다 하는데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심리학자의 말을 빌어서 김순덕이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에요. 얘는 바보면서 사악하면서 겁쟁이라는 거죠. 나가면은 지가 써준 원고만 입고 나와서 읽어보면은 자기 혼자 만족은 하는데 원고 없이 어떻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들하고 토론을 해. 맞아 죽는다. 겁쟁이다. 사악하면서 바보면서 겁쟁이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없어서 586 똘맹이들의 보호를 받고 지금 건건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바의 홍위병의 그 문바 홍위병 바퀴벌레 휙 쏘는 그 도끼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죠. 문재인이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적에 억지로 나왔던 것은 다 기억하시죠. 신문에 데스크필됐고 나는 정치를 안 해요. 그리고 문준용의 아들 문다희하고 문준용이나 정수기는 하라 그랬고 정수기는 그 몸이 뚱뚱하니까 몸이 크잖아요. 그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문준용이나 문다희는 노무현이가 그런 종말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 하는 걸 반대하고 도망다녔다 그러잖아. 그리고 문재인도 안 하려고 그랬대잖아. 지가 그 마지막 그 노무현의 종말을 보면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노무현이가 내 친구 문재인, 내 친구 안희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희정이 당시에 나이도 그렇고 또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586 똘맹이들이 대통령 상황으로 추대를 해서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래를 억지로 시켰잖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박근혜에 의해서. 그죠? 박근혜 당선 과정이 진박친박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박근혜 당선 과정이 진박친박 해봐야 20%도 안 돼요. 나머지 50%의 국민은 이명박 세력과 중도 세력이 박근혜를 찍어준 거예요. 문재인보다 나을 것이므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래도 무능한 박근혜지만 문재인보다는 조금 더 유능할 것 같다. 최소한 안보는 지킬 것 같다 해서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의 박근혜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던 박근혜가 아니었구나. 소통도 없어요? 아니 이명박을 대해서 불통이라고 맨날 민주당 애들이랑 문재인이랑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명박은 불통이 아니었죠. 사업가 회장 사장들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사기업 회장 사장들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은 하지만은 판을 깐다고 말해봐.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일단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결정을 한다고. 그게 대통령의 자질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야기 자체부터 안 하고 장관도 국무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 과정은 국정농단이 딱 터지면서 최순실이 들어가 버리니까 4.16 때부터 터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부터. 그때부터 국민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비판해? 다 나가. 친박, 진박, 김무성을 갖다가 응? 심판해 주시오. 유승민을 갖다가 심판해 주시오. 나에 반대하는 사람을 심판해 주시오 하다가 정권을 뺏기고 국회의원을 180을 가던 걸 120석으로 폭망을 시키는 그런 적이 없어요. 보수에서. 그런 식으로 참패한 적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19대 총선 때까지. 그때처럼. 20대까지. 그리고 그렇게 몰락하는 게 보수에서 없단 말이죠. 그거는 박근혜의 잘못이에요. 그러니 문재인보다 조금 낫다. 문재인보다는 못하지는 않다. 박근혜를 시켰는데 저게 뭐야 해서 정치를 하고자 하지 않았던 놈이 다시 재도전하겠다. 대통령의 재도전하겠다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재도전한테 움직이는 박근혜가 할 일은 문재인을 조지는 거고 문재인이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명박하고만 싸웠다 이거야. 박근혜는. 이명박하고 싸운 것도 좋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요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이명박하고 싸우는 것도 좋아. 어차피 정치 투쟁이니까. 근데 거기서 최순실이가 끼어 있었다. 알지도 못하는 종교에 힘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방색을 갖고 나오고 오방틀을 갖고 나오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혼만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우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에 국민들은 경악을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지금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야. 박근혜 이상으로. 그죠? 문재인의 양념부대가 종교도 필요가 없어. 사회적인 정의도 필요 없어. 무조건 문재인만 비판을 하면 공격해 들어가죠. 그거를 문재인은 알면서도 안 맞고 그 뒤에 숨어서 생명보존의 법칙에 들어가 버렸어. 생명보존이 지상과제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냥 그만둘 수가 없어. 잊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박근혜를 그렇게 했으므로 이명박을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하고 비교되니까 문재인 너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너가 자행하는 이 국정농단과 악정과 폭정과 전횡과 비정의와 비양심과 비도덕과 비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보다 몇백 배 더 심했다. 이명박은 비상식적인 건 없었지. 그리고 정치인한테 대통령한테 순혈, 순수, 명경지수 그런 거 요구하는 그 국민이 있으면은 그 바보라고. 정치 자체가 투쟁 과정이고 술수의 과정인데 어느 나라든 이게 지금 현재 뭐 공수처법 통과, 5.18법 통과, 경제 3법 통과, 국정원 통과,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법 통과 이런 걸 지네 맘대로 했다는 거 아니야. 김순덕이가 하는 말이.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때까지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고고TV 같은 경우는 절대 저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딸거지들은 저건 생양아치다. 정상적인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혁명이 있는데 임기 전에 혁명에 의해서 민중폭동으로 쫓겨버리는 것, 쫓아내버리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혁명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노가 하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TV 보다가도 유튜브 시청 안 하시는 분들도 TV에 보면 짜증이 나서 꺼버리잖아요. 문재인이가 나오면은. 그죠? 문재인, 홍위병, 바퀴벌레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잊혀지고 싶다. 자기는 대통령직을 끝나고 나면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호동을 화려하게 짓고 경호원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농사 지으면서 잊혀지고 싶다. 막말이죠. 잊혀지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 일단 가져와야지 문재인을 조지든가 깜빵이 집어넣든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말입니다. 문재인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상황으로 남습니다. 상황으로. 문재인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노무현을 부정하고 있고 노무현을 팔아먹으면서 노무현을 부정하고 있고 김대중을 팔아먹으면서 김대중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개혁하고 일반 국민 중도 개혁주의자 쪽으로 못 가면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남고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하늘의 그 흑망의 연기같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10년, 20년을. 정권의 전석이 10년만 되면 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념 자체와 패턴이 달랐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문재인을 딱 묻혀서 10년을 하잖아요. 그거를 말뚝을 딱 꼽아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이기기 힘들게 돼요. 그때 가서 혁명을 하면 너무 늦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고 광화문을 우리가 빼줘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과거 그 태극기 부대 세력이나 유튜브 세력 보면 그게 직업이라고 직업. 태극기 세력 나오면은 그거 가서 찍어가지고 돈 벌고 그죠? 또 유튜브가 광화문으로 나가자 선동해가 또 나와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찍고 돈 벌고 후원하고 이런 과정 아니에요. 직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광화문을 비워주고 일반 시민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일반 시민이 안 나오면은 누구라도 나오겠죠. 한 명, 두 명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은 선거까지 가야 돼요. 문재인 너는 잊혀질 권리도 없고 너는 편하게 살 권리도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